네, 안녕하세요. 현재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분의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보통은 대선 후보들이 이게 정해지면 관련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책이 먼저 나올 정도면 이미 누구나 인정하는 대선 후 그런 사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책을 시사평론가 함께 하시는 우리 김용민 PD님께서 또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책의 저자이신 김용민 PD님과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의 대표님 그리고 고문님을 모시고 어떤 내용인지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김용 PD님이요, 뭐 자기소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멋지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너리티 이재명 책을 쓴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이재명 지지 연대 상임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역임했던 이범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좀 시골에서 밤매다 왔는데 두 분도 좀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오셨죠?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왔습니다. 아니요. 경기도 수원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죠? 아니, 제일 먼 데서 왔네. 여기서 왔습니다. 오, 정말요? 자,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시는 또 방청객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 용인보다 더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상표는 없습니다만. 네. 네? 어디요? 인천, 인천, 오산. 오산. 오산보다 더 멀리. 없습니까?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지모 그 회원들하고 또 우리 서울의 소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지금 시청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제 뭐 해외에서도 또 많은 시청을 해 주셔서 또 감사한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도 드리기 전에 먼저 책을 먼저 꺼내 주셨죠. 자, 직접 책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이요. 네. 이제 8월 말일에 나와가지고 한 40일 지나서 이제 5수회를 찍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박수 한번 주세요.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 발간 이후에 이 한 40일 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아주 날개를 달았습니다. 너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 책이 덕을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은 사실 그 성남시장에 계시고 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무렵까지 이재명 지사님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재명 지사 반대 세력들의 아주 엄청난 공격을 받고 맞아요. 그 과정이 지나서 나온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뭐 그 고초도 다 담으려고 했고 또 경기도에서 보여줬던 여러 그 기본 정책들, 뭐 기본 소득이나 기본 주택이나 뭐 여러 정책들 게다가 또 코로나19에 대응할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봤습니다. 예. 네. 아직도 뜨끈뜨끈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아까 그 정책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 미리 보시는 혹시 이거 자리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를? 어떻게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쓰신 거죠? 아니 뭐 그 이분에 대해서 제가 쭉 관심을 갖고 모니터 해왔는데 지금 현재 나온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또 지구촌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거기에 대한 자기 철학과 개념이 새겨져 있는 그 대권 후보군에 속한 후보들 중에는 이재명 지사가 단연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혹시 가족? 친척 아닌가요, 혹시? 네, 근데 뭐 김영민 PD님이야 워낙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출간한 이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엑기스만 딱딱 뽑아가지고 마이너리티라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이 마이너리티 이재명의 마이너리티를 출판사에서 정한 이름이고 아. 되게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다 이제 출판사에서 네. 마케팅 전략 속에서 이제 제목을 짓는 거지. 아. 저는 이재명 평전 뭐 이런 거 어땠을까 싶었는데 예. 마이너리티 이재명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 책을 내게 됐느냐 그 이전에 어떻게 먼저 이 지지자가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그러게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갑자기 확 눈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이런 서거로 출발합니다. 예. 우리 저 민주정부 지도자들은 굉장히 선의가 많은 분들이에요. 뭐 그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런 검찰 같은 이 적폐 집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주고 진심을 보여주면은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 개혁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번번이 속았잖아요. 맞아. 번번이 속았잖아요. 동감합니다. 그 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혼쭐을 내주고 이런 선출된 권력 앞에 문민 통제를 받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검찰권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믿고 가는 그럴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검찰 권력에 의해서 또 결국 배후에는 MB가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고 나서 굉장히 좀 절망감이 깊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절망감이 깊었는데 근데 갑자기 불현듯 직원족이라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이런 MB의 발언. 그러니까 일본의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쵸. 주장하는 그 교과서를 이제 싣겠다는 일본 총리의 통보가 MB한테 있었을 때 MB는 그걸 듣고 무슨 소리냐?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일본의 우익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청와대는 부인했고 그랬죠. 그랬었죠. 근데 이때 이재명이라는 처음 듣는 민주당 부대변인, 그것도 주말 부대변인이었어요. 그렇죠. 이 양반이 갑자기 이 변호사인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MB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대단한 일본 우익 언론사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확인하기 소송을 위해서. 제기했냐면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죠. MB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이게 사실 낙홈수에서 많이 나왔던 말인데 이미 거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차용했던 거죠. 우리 대통령이 설마 그런 말을 했겠는가. 그래서 일본 우익 언론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뭐 소송은 소송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뭐 네. 거기서 그렇죠. 본안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을 규명하진 않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일본도 MB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곤란하고 그랬었죠. 흔적들이 그 나왔고 당시에. 나중에 결국에는 그 말을 실제 했던 것으로 네네. 위킬리크스에 나왔어요. 네. 예. 아니 실제 기대됐는데도 조명될 필요가 있는 그래서 것 같아요. 야, 그 만약에 이때 이재명 지사가 네네. MB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아마 이재명 지사는 그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저물었을 거예요. 우리 대통령을 의심해? 너 이 친일파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용기 대단한 있는 거죠. 대단히 용기를 떠나서 대단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더니 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이게 사실 모라토리엄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성남시를 확 그냥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자기 중심의 시정을 펼치려고 그렇게 확 정리를 한 걸 보고 야, 이 양반은 정말 난 사람이다. 정말 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고 그때부터 주목하게 됐죠. 리틀 노무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이 공격적인 강력한 노무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또 든든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때 이제 성남시장 되고 나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완전히 야, 이 사람은 한번 대통령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었어요. 뭔데요? 그 2017년 때 대선 후보 네. 나가려고 했을 때였는데, 아이 뭐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사실은 그 성남시청에 여름이면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으로 그렇죠. 그 이 시청사가 바뀌어요. 그래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거기다가 스케이트장 만들어가지고 성남은 물론이고 성남 주변 도시에 어린이들이 가서 막 스케이트 썰매를 타고. 멋지다. 그런데 그 거기에 네. 여소야대였어요. 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어. 근데 새누리당이 그 힘으로 예산을 송두리째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7년 예산을 삭감을 한 거죠. 시의원들이. 예, 2017년이었죠. 시의원들이. 야, 이러면은 사실은 이건 결국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건데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거 이 예산 집행해가지고 당신 광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시공무원이 올해부터는 스케이트장을 새누리당 의원들의 예산 삭감으로 할 수 없게 됐다라고 공고문을 붙이고 그 누군가가 매직으로 삭감한 의원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굉장히- 이재명 회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재명 지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 의원들 3명 중에 2명은 다음에 시의원을 못했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 자체도 재밌지만은 통쾌하지만은 이 양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는 개혁을 유보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느끼면서 이 사람은 난관과 이런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굴복하고 좌절할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 양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야, 그랬더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이건 진짜 드라마 그 자체인 거예요.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을 한번 우리가 촛불혁명 때와 맞물려서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나 2017년은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워낙 또 이렇게 또 발군의 그 어떤 능력과 또 이제 위상을 가지셨으니까 다음 대통령으로 한번 이분이 나서면은 대한민국이 확실히 개조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자, 시청하고 있는 분들. 야, 오늘 분위기가 참 압도적으로 자, 이 대선 가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경상도의 피가 조금 흐르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님 만나면 경상도 남자예요. 그래서 무뚝뚝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저 사람 왜 그래? 너무 무뚝뚝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차가워라는 그런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 생기는 게 여자분들 특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아주 하여간 그 대선 후보가 못 되게 하려는 자들은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스캔들을 갖다 붙이면서 그래 맞아. 그거는. 무슨 여배우니 맞아. 뭐 또 이제 그 형수와의 어떤 그런 개인적 대화를 갖고 이용을 하는데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 부인 되시는 아내 되시는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김혜경 여사를 그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부인이 내 남편은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부인에 대한 공격도 이건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서 짜여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신이랬죠 그 네. 당시.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차가운 경상도 남자라는 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정책을 보면은 지극히 약자에 대한 그런 감수성 같은 것들이 녹아납니다. 기본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정책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노동국이에요. 경기도에 노동국이라고 있는데 사실 그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대선 나왔을 때 노동경찰을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요? 하여튼 만 단위로 이제 배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노동 현장에 이런 부조리, 특히 이 근로자에 대한 그런 인권 탄압, 노동권 탄압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그래서 근로 현장, 노동 현장에서의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 노동 경찰을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을 내걸었던 건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그 이런 정책들, 좀 세상이 주목하고 또 박수를 보내는 정책들 보면은 다 이 양반의 그런 어려웠던 삶,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
괴로웠던 그런 가난과 또한 어떤 공장 다니면서 얻어맞고 그렇게 아이고야. 막 장애를 입고 그 과정에서 얻은 공공의 어떤 사명 같은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이 다 녹아있는 정책들이에요. 노동경찰도 그러하고요. 네, 하다못해 그 시장에서 남들이 팔다만 과일을 가져다가 먹었을 때 정말 냉장고에 실컷 과일 집어넣고 먹고 싶다.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의 어린이들에게 아주 싱싱한 제철 과일이 맞습니다. 공급이 되지 네, 않습니까? 신선한 과일. 맞아요. 예. 네, 네. 그 정책은 어린이집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이 됐죠.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운 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공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철학이 정립되어 있는 이게 MB하고 이재명 지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MB하고 이재명 지사는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반대 세력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추신력이나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부도덕한 인간이다. MB도 부도덕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도 그래요. 부도덕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MB하고 이재명 지사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비슷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리고 이명박은 이태원 시장, 이재명 지사는 상대원 시장에서 한마디로 도시빈민으로서 홍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MB는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그렇죠. 심지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면은 이재명은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공공의 어떤 권능을 가진 이런 단체장이 됐을 때 어떤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그래서 약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무엇인지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점은 같았지만 이명박은 지옥으로 갔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 반대편으로 어제 들어갔죠. 예, 17년 들어갔는데.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뭐 법이 있으니까 또 사면되지 않나 뭐 이런 말도 그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뭐 딴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통령 되면은 MB는 최소한 5년은 거기 썩어야 돼요. MB는 아마 이 지사는 5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저기 5년 동안에 MB가 그동안 저질렀던 비리를 다시 다 털 털어가지고 그래요. 더 얹혀. 자기 다음 정부 때에도 도저히 나올 수 없게끔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대선의 좀 형태가 좀 불안불안해요. 저 지금 국짐당은 많이 국민의 짐 죄송합니다. 네, 여하튼 많이 지금 떨어져서 좋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뭐 야당끼리 지금 뭐 이렇게 경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도 좀 사실은 되는데요. 자, 이제 독자이신 이지모 회원님들께 묻습니다. 자, 이지모 어떤 뜻입니까? 이지모. 네. 이재명 네. 지지자 모임. 실명 이재명 지지자 네네. 모임. 그래서 이지모입니다. 네네 이지모 그 탈모 회사 좀 비슷합니다. 네. 자, 근데 처음 마이너리티 이재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저희는 이 책을 처음에 딱 그 출간됐을 때 저희가 이제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를 알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PD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분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 전체 그 성장 과정도 부분 알지. 그러니까 연결되는 이런 그 정립된 이런 책들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그 동안에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 부분에 대해 있어서 거기에 정책에 대한 용어도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뭐 기본 소득이 또 재난 지원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은 명확하게 이 국민들을 위한 그 주체를 국민을 중심을 둬서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지급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런 자존감과 당당함을 갖게 만드시고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전체를 지사님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 이 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저도 이제 그 김영희 PD님 말씀하셨지만은 지사님께서 시장 그 처음에 취임하시고 그
청년 기본소득이죠. 저도 이제 전에는 이제 배당 지원금으로 했다가 이제 책 읽고 나서 이제 예, 청년 기본소득으로 이제 항상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에 시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때 지지자가 된 계기가 됐죠. 예, 그 청년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죠. 그 책을 사볼 수가 있고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 지지자가 됐고 또 제가 그 전에 또 전태열 열전을 평전 아까 말씀하신 전태열 열사님의 그 평전을 읽었거든요. 그 평전 읽으면은 우리 저기 지사님이 떠오르고 예, 연상이 되고 근데 지사님은 그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고 그걸 실행해 가고 검증해 가는 그런 분. 그 우리 이재모들은 이 모임 회원들은 사실은 우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팬클럽이에요, 그냥 저희들. 지사님의 좋고 네네. 이 서민을 국민들을 대변하고. 예. 그래서 저희는 미력 하나마 저희가 그런 힘은 없지만 힘을 좀 대어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사실 팬클럽이. 어떻게 보면은 네. 자발적인 그런 출발이 굉장히 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일당 주고 모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재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많이 아신다고 들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 이지모 준비를 저희가 해보면서 네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우선 그것부터 소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벌써 8계절이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2년 전에 분당경찰서 유원철 경찰서장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지사님을 이제 검찰에 이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일반 지지자들이 결집이 된 계기가 그때부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망신주기식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해가면서 일일이 보고식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당시에 7월 1일 날 지사직 임명이 된 달 그 10일 후에 이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막 시작한 지사님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왜 지지했겠습니까? 이분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피시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지지자들은. 근데 지사님이 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거 엮어갖고 그걸 해서 뭐 정말 지금도 느끼지만 언론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거 거짓말 뉴스를 너무 많이 뿌려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재명 지지자 단체 장들이 모인 그 지지연대를 만들게 된 결집의 첫 번째 요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도 뭐 19번의 그 재판을 하면서 지사님 뭐 빠짐없이 참여했고 우리 지지자들은 그 사이에 재판 참여도 하되 주말이면 우리가 항의 집회를 했어요. 심지어는 평일조차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참했지만 1인 시위도 들어갔고 정말 왜 우리 지지자들이 이렇게 움직였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사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낙마가 되면 대한민국 30년 역사가 후퇴된다. 지금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 그걸 알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1심 때 무죄가 돼서 정말 환호를 부렸는데 이 웃기는 게 뭐냐면 2심 때 당연히 뭐 특별한 증인도 없었고 뭐 자료가 없어서 당연히 무죄로 나올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가지고 네. 야,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이거는 무죄로 또 나오나 보다 했는데 네, 그 누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렇죠. 전국의 그 지지자 단체장들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완전 뒤통수 맞아 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각계 흩어져 있는 우리 단체장들 우리 지사님만 보고 우리 하나 결집하자. 그리고 주변에 제일 큰 카페가 있어요. 한 80명 정도. 다들 모여서 결집을 시키고 그 당시에 이재명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우리가 결성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활동도 정말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우리 동지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요. 예를 들자면 범대위 같은 경우는 그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반대서 무죄 설명 받을 때는 물반 고기반이에요. 뭐 1시간에 수천 명 받을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유동인구 많은 도시를 우리가 돌아다니자. 거기서 외치자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사님 지지율이 5%였어요. 그래서 100명한테 외치면 5명 서명을 해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정말 여기 지지자분들 군말 없이 같이 다들 여기 많이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이세요. 오늘 되게 대단한 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또 대법원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이걸로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공정사회 지사님이 바라는 거는 공정사회 억강부양 대동세상 아닙니까? 대동세상이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구나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 정책을 보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공정조달, 뭐 요즘엔 기본유료, 기본교육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바람직한 정책이 뭐라고 보냐면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공정조달이 돼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에 저희 지역의 그 생존권 수호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 그 기재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뭐 법원검찰청 안에 캠프시 영업을 한다. 이거는 불법이걸라 이건요.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대체 국가 기재부를 통한 조달청을 거치죠. 광급공사가 2배 이상 뻥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부정입니다. 근데 지사님은 3년 전에 대면에서 이 자료를 드렸어요. 이거 좀 고쳐달라. 근데 이분께서 지금 공정조달을 지방 분권화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기업이 국가 간급공사는 다 독점하면서 5대 기업들이 2배 이상 비싸고 우리 혈세 낭비입니다. 이거는. 이 공정조달만 돼도 국가 예산 반은 전략이 된다고 좀 판단해요. 그럼 그 예산을 갖고 기본소득 충분합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을.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을 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함께 하진 못하지만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미남이시네요. 김기찬 대표님 이런 이게 뭔지. 자, 읽어볼까요? 말 좀 자르셔야 할 때 많은 얘기를 한 번에 다 하시네요. 김엄마? 김엄마 얘기가 뭔가요? 제 별명이. 예. 엄마 미안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뭐 다 같이 공감하는 이유가 그 현장에서 다들 함께 겪어보기도 하고 공감하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이렇게 정책이에요. 지금 나온 정책들 보니까요. 네. 진짜 이런 세상 올까요? 김엄마님. 그 이제 저는 사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게 뭡니까? 저기 민주정부를 세우고 촛불을 들어서 또 이런 적폐를 내몰았던 어둠의 세력을 내몰았던 이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뭐 여러 또 사안이 있겠지만은 근본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이 관료 집단에 대한 확실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관료 집단이 바로 검찰이고 맞습니다. 기재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각종 금융 권력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을 선택함에 있어서 관료 집단 통제가 가능한 지도자가 누군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보다도 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 사람 선택해도 돼요.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꼭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관료 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지도자가 철학이 있고 아무리 그 지도자가 뭐 도덕성이 있고 아무리 그 지도자가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는 사실 우리 국민의 삶을 혁신시키지 못한다.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실 얼마 전에 그 진보 정당 쪽에서
뭐 우리가 이재명 지사보다 못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물론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정책도 많고 이상도 높지만은 이재명 얘기는 있지만 당신들에게 없는 건 뭐냐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맞습니다. 관료에 대한 장악력 보십시오. 그렇죠. 경기도가 맞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 임기 절반 동안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그 외나무 다리를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공직사회가 완전히 이완돼 가지고 이 지사님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막 공직사회가 지멋대로 가고 뭐 그래서 엉망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걸 또 노렸던 거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곤경에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정치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의 세력 그 자체로 악마. 내가 진짜 그 인간 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인간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제가 안티 운동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말씀을 공감들 하실 거예요. 뭐 이게 채팅에도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재명 지사님을 잘하는 것만 우리가 댓글을 달아도 나쁜 자들 잘라치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도 이거 공감해요. 뭐 네거티브적인 거는 뭐 극우 세력들이 하는 건데 우리 똑같이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은 그 뭐 시사평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대놓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그 이유와 배경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어려우시겠지만 다음에는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2017년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에다가 이재명 시장에게 20만 원을 보냈어요. 아니. 지금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걸 갖고 2018년 경기도 지사 당내 경선 때부터 뭐 그 규모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는 어떤 세력들, 이재명 안티 세력들이 그 줄기차게 씹고 있더라고요. 비난하고. 정말요? 근데 그거 딱 보면서 이것들 봐라. 내가 아무개가 또 다른 아무개를 지지한다고 해서 난 비난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규탄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왜 뭔 상관이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나름대로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립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오늘부터 나 이재명 지지자 하지 뭐. 그래서 그 뒤로 이재명 지지자임을 자임하고 다녀요. 네. 왜냐? 민주 시민이 자기의 어떤 철학과 이상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는 그거는 미덕입니다. 덕목이에요. 저도 비단 꼭 공감해요. 맞아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정치인에 대해서 저 사람 옳은 정치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 사람 지지한다. 라고 하는 건 권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닌 척,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권장이 돼야 해요. 그래야 정치가 맞습니다. 더 투명해지는 것이고. 저는 그거 공감하는 게 나쁜 거를 권장하는 것보다 좋은 거 권장하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것들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남이 누군가를 지지하려고 할 때 혹은 남이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걸 갖고 그걸 규탄하고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말하자면은 굴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너희들 뜻대로 안 될 걸? 이걸 하나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어느 누구도 솔직히 제가 이거 뭐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자기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접보로 이걸 둬요. 이거는 누구야? 아니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또 나름의 어떤 현실과 고민들을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그냥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번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거는 오히려 범죄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님은 푹 빠져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자분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책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재명 지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김용민 PD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아니 저기 사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저 이재명 지사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분이 얼마나 중고등학교 시절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돈벌이 나선 거 아닙니까? 공자 6년 동안.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2번 치러서 대학 간 건데 근데 그 일부 정치인 중에는 뭐 어느 당 정치인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말이죠. 그 이재명 지사가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감이라니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못됐다. 예. 아니 이분이 뭐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그 어린이의 책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 약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고난받는 노동자에 네, 대한 네. 감수성을 키워왔다면은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을 다닐 때 공장이 그에게는 학교였다. 근데 그 학교는 좋은 걸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나쁜 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전혀 다른 컨셉의 학교였다. 거기서 이재명의 네. 나에게 너무나 절실했던 공공의 책무가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청년의 어떤 꿈을 어떤 그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꿈들이 송두리째 생계에 저당 잡히고 목이 조이고 그랬던 상황들을 복귀하면서 그런 불행한 일들은 다시는 오늘의 세대에는 전가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의 정책에 다 녹아 있는 건데요.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공장 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했다 그러면은 그 욕 먹어도 싸네 싸 그냥.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가난하고 불우했고 이런 현실들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대변했다. 또 이런 현실이 지금의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었다. 그렇죠. 거기서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건은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제과의 네. 폭신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공장에 형이 있는데 아주 나쁜 형입니다. 정말 나쁜 형이에요. 이 형이 그 저기 공장의 동생들끼리 네. 이제 권투 시합을 시켜요. 글러브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 노동자가 네. 그 자기를 이긴 상대방은 물론이고 거기 같이 그 관람 온 그런 노동자들 그리고 그 형한테 브라보콘을 다 사서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그거 금액을. 못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보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브라보콘 먹었겠지만은 맞습니다. 이재명은 일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반드시 이겼어야 했어요. 그러나 장애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체력이 안 좋았던 이재명이 이길 길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네. 이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왔던 그런 계기를 하나하나 축적해왔던 것이 아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세상에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약사 선생님이 그걸 알고 소화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던 거죠. 너무 이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자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애기 엄마이고 또 지금 사회적 정부 부처의 사회적 기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들을 성남시장 때부터 많이 펼쳐 주셨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그 공무원으로 뽑았어요. 그래갖고 장애인들이 농부로서 거기에 그 하우스 협동조합에서 그거를 생산을 해내면 성남시에서 그걸 100% 구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국내에서 처음이었지만 저희가 그때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너무 놀랬던 네. 부분이고 그때부터도 저도 팬이 된 거는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뭐랄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렇죠. 속상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을 더 격려해주고 우리가 좀 그렇죠. 응원해줘야 되는데 욕하는 그거는 인간인가를 이 책을 보면서 청소년기는 네. 청소년기는 다양한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균형 있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그 목걸이 공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동학 고무벨트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주냉동회사에서의 그런 구타 네네. 이걸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거. 아우, 그 경험을 대단하시구나. 본인이 당신이 이제 시장으로서 하나하나 정책으로 이거를 이제 실현해 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소년들이 필독도서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 고난 극복기보다 이게 정책으로 그거를 실현해 가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참 그 부분에서는 이게 참 청소년들한테 맞는 참 것 필요한 같아요.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재명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은 네. 그 이 공장 노동자로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 감수성이 아주 충만한 사춘기 시절에 공장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고시 통과해서 그 변호사 활동 그 공직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변호사 활동 중에 거의 한 절반은 노동인권 변호사 맞습니다. 그 성남 시내에 성남 시내에 그런 노동자 관련 변론은 거의 뭐 우리 저 이재명 지사한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얼마나 저걸 잘했는지 1심에서 이제 이겼는데 1심에서 이재명 때문에 진 사람이 와가지고 2심에서 내 변론을 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감했던 그렇지. 거 아닙니까? 이 음. 노동이 얼마나 억압되고 또 이렇게 반노동적인 그런 자본가들의 실체를 똑똑히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론 활동의 절반은 우리 사회 자본가들의 민낯을 보게 될 네. 것이고 나중에 또 이제 시민운동을 시작하면서 주로 관청, 성남시 등 이 관청과 또 맞서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 토호 세력과 함께 우리 적폐 정치의 또 민낯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본 이 두 개의 우리 사회의 어떤 악의 근원들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이분은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성남시청을 장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경기도청에서 2년 동안 도지사 임기 절반을 해오면서 2년 해오면서 그러면서 공직사회를 흔들림 없이 재판 때문에 정말 맞아. 고생을 그거 있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혹은 심야에 그렇게 재판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고 너무 피곤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재명 지사가. 대단하시네 네. 진짜. 그러면서도 이 공직사회를 탄탄하게 정말 자기 좋았죠. 주도 아래 놓을 수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 보통의 내공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이 네네. 예전에 이제 공무원들은 대다수 느꼈겠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을 때 공무원 사회에 그 부조리가 많았잖아요. 만연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신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셨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제2의 지금의 이제 그 성남시장 8년 또 이제 경기도지사 2년, 10년 동안 공무원들이 직접 상대한 공무원들은 그때를 다시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사님이 이렇게 정책으로 펼치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또 전 광역 단체장 18개 광역 단체장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인기를 얻고 계시죠. 네.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대동세상이라는 그 정책안이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사실은 그런 바람입니다. 극우 세력이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누구나 다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념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 민족적인 그게 민족적인가 민족적이 아닌가를 놓고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뭐 이지모 선생님 제일 오래 계셨고 네. 또 이런 어려운 옛날 얘기 하니까 정말 공감이 더 많이 가시지 않으세요? 그 말이에요. 저도 이거 네. 최근에 네네. 그 뭐 가장 피크였죠. 2년 전에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그 당시가 이제 경선 당시에 지사님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건 언론이 개혁이 돼야겠다. 저는 거짓말 뉴스를 가감없이 방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마 이런 문제도 감안하셔갖고 언론이 제대로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를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고 음. 뭐 말씀했다시피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지난 2년 동안 뭐 재판을 계속 참여하시면서도 경기도의 모든 그 도정을 장악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훌륭한 정책을 뭐랄까 끊임없이 내세우고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분이 분명히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좀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책을 보고도 사실 놀랬거든요. 근데 그 책을 쓴 분이 누굴일까도 궁금해 하셨는데, 이게 김엄마 하셨죠.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신 분들이 이제 이지모 우리 회원분들이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보자라는 취지의 오늘 이 자리입니다. 자, 그 정치인 이재명을 알 수 있는 그 입문 계기. 있나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직원조기 사건. 그거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게 우리 말이죠. 그동안 기억돼요. 네. 민주당 정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아주 정말 그렇죠. 뭔가 항상 정도대로 원칙대로 가다가 그 반칙 세력한테 얻어맞고 네. 자빠져서 울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몸니만 외치는 그런 민주당 정치에서 이런 정치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이 사람 누구야? 그때부터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을 했는데 보십시오. 2018년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부당한 공격을 당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경기도지사 한 번 하고 끝나겠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정치를 더 해?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뭐 주류 정도가 아니라 뭐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대권 주자 1위입니다. 1위인데 뭐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좁혀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국민의 짐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던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1등이에요. 이재명. 정말요?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하는데 없어져야 될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도 지지율. 경상도에서 1위로 예. 지지로 물론 올라갔죠. 이제 윤석열 씨가 잠깐 또 등장을 해가지고 네, 순위가 바뀌겠습니다만은 지금 홍준표보다도 더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 책에서도 경상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 경상도나 혹은 뭐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이어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입니까? 그런 순 반칙에다가 순 억지에다가 순 그렇게 뭐 날림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 저급하고 아주 기득권 정치죠. 네. 이번에 모든 이권을 네. 장악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짝짝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정치 세력을 왜 지지하느냐? 그냥 뭐 기득권을 좀 옹호해 줄 것 같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집권하면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집권하면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얼마나 그 참 반민주적인 폭거를 일삼았습니까?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국민들을 짓밟았어요. 그 나쁜 짓이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좀 강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국민들은 재벌이나 자본가들로 인해서 일상이 짓눌려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맞습니다. 절반이 임금 노동자 아닙니까? 재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원청업체는 물론이고 하청업체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나라 재벌 자본가에 대해서는 억하심정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재벌, 칼잡이 그리고 서울대 출신 등 엘리트 이 셋은 대통령 못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가 될 때도 이명박이 될 때도 야 이명박 너 머슴 출신, 야 박근혜 너 아버지가 비운에 죽은 사람. 그러나 강력한 아버지를 둔 강력한 지도자였던 아버지를 둔 박근혜 우리를 좀 지켜줘. 이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물론 터무니없는 그런 기대였던 것이죠. 그자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념 노선으로 보면은 사실 민주당, 정의당 다 합쳐서 가장 좌쪽에 있을 거예요.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보이는 것은 경북 안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경북 안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강력해. 관료 집단 재벌 확실하게 휘어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권력을 재벌, 쏟지 않는. 검사, 판사 우리가 한 표라도 줘서 얻은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맞습니다. 시험 봐서 얻은 권력이거나 돈을 끌어모아서 가진 권력이라고요. 그러나 국민에게 선출돼서 그 자리에 오른 권력은 그것보다 더 강력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그 상위에 있는 권력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권력을 맡겼을 때 이런 우리 사회에 이 말하자면은 그 한 번도 심판받지 않고 한 표도 얻지 않은 그런 권력을 통제할 수 있겠다. 이재명이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보수에서도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요,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1위를 한 게 요번 주 아닌가요? 지지난주만 해도 1, 2위를 다투다가 이 몇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저는 그게- 그 몇 달 지난달에 네. 제가 이제 그 하는 일이 출장을 좀 자주 가는 그런 네. 업종에 있는데 그 경남 통영 시를 이제 직원 동료랑 같이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도착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차 가지고 가니까 그 늦은 시간에 그냥 숙소를 이제 잡았죠. 그 통영시 입구에 있는 그냥 숙소 그 가장 먼저 있길래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거기서 묵고 아침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 데스크 나와서 거기 이제 그 모텔을 운영하시는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통영이라는 곳은 그 로비에 보면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JTBC, MBC를 못 틀어놓는데요. 틀어놓으면 빨갱이 소리 듣는다고. 그 정도로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지역이죠, 통영이. 그런데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본인은 자기는 그 낮에는 그 배달을 일을 하신대요. 배달해서 뭐 하루에 한 7만 원 정도 벌어서 그 모텔 운영하는데 공과금 으로 관리비로 다 이제 사용한다는데 그분이 볼 때는 배달 앱도 그렇고 이제 경기도 우리 그 이재명 시장님 펼치는 정책들 지역 앞에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은 당당하게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민과 네네. 이 국민들을 이게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너무 감동스러웠고 그 감동적이었고 그 이 지역 이 전통적으로 그분이 뭐 전체를 대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지역의 토박이고 그 지역의 상황을 전해 주시는데 이제는 이곳에서도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인기가 이제 서서히 알려지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저도. 진짜 사실 뭐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유통 대재벌들이 골목 사건을 다 장악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경기가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뒤엎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 지역 화폐. 그래서 최근에 지사님이 지지율이 올라간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1차 재난기금 때 지역 화폐로 그렇죠. 지급을 했어요. 하면서 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났는데 갑자기 2차 재난기금을 우리가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편적 그렇죠. 복지로 가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자한당 논리대로 선별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맞습니다. 이건 아니다. 네. 분명히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 이 시장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겠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 내 세력들도 많이 좀 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할 일은 그거라 봐요. 우리 팬클럽들이 정말 우리가 지사님 정책이 좋아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스피커. 일당 100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코로나19로 네. 우리 지사님의 인기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기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조금 너무 좀 차분해져 가지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도 질문을 좀 받을까 합니다. 자, 혹시 우리 김용민 PD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자, 질문 한번 주시죠. 이 책값이 얼마야 이런 거? 이 책값이 얼마죠? 책값 저도 몰라요.
15,000원이네. 15,000원. 인터넷 서점은 좀 쌉니다. 네, 예. 인터파크에서 샀는데 저 구스 그거 사필 기정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 네. 자,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아까 박수 칠 때는 언제? 자, 안 계십니까? 한 번만요. 네. 김용민 PD님한테 네네네. 저는 이제 네네.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네네. 예, 나는 아무개가 좋아. 아무개의 어떤 점이 좋아. 이런 문화가 권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도 예. 그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실은 내가 아무개를 지지해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여론이 만들어지냐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거는 다 지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러면은 저 이재명 지지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저런 얘기한다. 아니 뭐 물론 그런 의도가 부지불식간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람이 뭐 24시간 365일 잠꼬대하면서도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그렇죠. 이런 문화 자체가 잘못된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아무개가 좋아. 그 사람의 이런 점이 좋아.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이게 보편화될 때 그럴 때 정치인들이 야 나를 저렇게 지지해주는 국민들을 배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분의 그 지지 이유에 해당하게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뭐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걸 별나게 보는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또 여기 질문하실 분 진짜 없으세요? 질문. 네네. 마이크를 좀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요. 이런 게 흔치 않아요. 저희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궁금했었거든요. 예. 네. 사실은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중간에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다른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뭐 지지한다 그분의 편에서 서주신 분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아까 중간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책은 알고 있는데 아직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좀 놀란 게 네. 오히려 지지자들만큼 그 이재명 지사님 젊은 시절이나 얼마나 혹독하게 살았는지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저도 그 대학 들어갈 때 보면서 좀 울컥했거든요.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다. 근데 지지자도 아니신데 자세한 내용은 뭐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사님한테 알고 계시고 뭐 변호사 시절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지지자로서. 저희 이거는 되게 앞서서 나온 책들을 제가 다 사서 다 읽어봤고요. 정말요? 예. 일단 그게 기반이 됐고 그리고 이영진 님이라고 네네. 지금 경기문화재단 아마 네네. 거기 계실 거예요. 경기문화재단. 네네. 그분이 경영본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그 대학 때부터 친구인데 그분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재명 지사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이영진 그 본부장은 대학 때 같이 중앙대학교 법학과 들어갔고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그 한 1학기 보내면은 그 중앙대 법학과에서 저 친구는 변호사 그러니까 사법고시 통과하지 않는다가 이제 1학기만 지나면은 이게 감별이 된대요. 그렇구나. 1년 지나면 완벽하게 다 감별이 되고. 근데 이재명은 입학한 날부터 감별이 됐다는 거예요. 저 예리한 눈빛이나 떡진 머리나 저기 기사 아주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그 직선적이고 그리고 일단 뭐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이 사회에 아주 진절이 나게 그 경험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이 부조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학생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영진 본부장이 제안을 했대. 야, 우리 같이 학생운동하자. 당시에 학생운동하는 거는 자기 미래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잡혀가면은 고문당하고 완전히 반병신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근데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정말 너무 마음속에서 네네. 내놓기 싫은 말을 그때 해놨는데, 야, 내가 나중에 함께 하겠다. 이거 나는 사법고시를 통과를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야겠다. 왜냐? 그동안 비제도권에서 아주 유감없이 살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공장에서.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사법고시 하는 동안에도 이영진 선생을 계속 뒷바라지했고, 이영진 선생 감옥 갔을 때는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한테 이영진 아드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뒷받침해줬고, 대단하다. 그것도 나중에는 뭐 이제 그 분쟁을 겪었던 그 형님이 결혼할 때 그 양복비 비슷한 걸 이제 받으셨나 봐요. 그 돈을 다 그냥 이영진한테 주고. 이영진 선생은 뭐 이재명 집에 수시로 들어와서 아예 자기 그 집처럼 뭐 쌀도 퍼가고 막 밥도 먹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사법고시 합격하고서는 또 이영진 선생은 또 나름대로 노동운동하고 있었는데 둘이 이제 성남에서 만나서 성남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같이 하게 됐죠. 평생 동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이영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 먹는 허투루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아니다. 거기서 이제 이분은 평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전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김사몽 선생이신데 서울신문 주필을 지내신 분인데 뭐 별별 분들의 그 평전을 다 쓰셨어요. 뭐 이승만도 뭐 김구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명박에 대해서는 왜 평전을 안 쓰냐고 여쭤보니까 쓸 가치가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말 이 평전의 대상으로서 네. 스토리도 많고 철학도 깊고 지금 기록하기엔 지금 기록해도 이 정도 한 300페이지가 되잖아요. 나중엔 뭐 이때 백과사전급의 그런 삶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지사님이 네. 이번에 경기도 국감을 하면서 옵티머스 그래갖고 네네. 그 노무현 저 물류단지 그거에 대한 혜택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언론이 꼬투리를 잡는다. 저쪽에서 진행형이다. 그래서 돈은 막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돈은 참 아름답게 나타난다. 여기에 휩쓸지 마라. 그래서 과도한 권한을 못 주겠다. 부하들한테. 책임져라. 책임 있게 해라. 이건 뭐냐면 이분의 그 선명성입니다. 이게 부정부패를 용납 못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제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부정부패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큰 권한을 가질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책은 우리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재구성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네. 자, 좀 채팅창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표현도 있으시기는 해요. 근데 우리끼리는 앞으로 발전돼야 할 날이 있는데 우리 싸우면은 또 분열되잖아요. 이제 우리 많이 겪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갈 발전적인 이야기를 우리 또 이지모도 그렇게 또 가신다면서요? 네, 얘기 네, 들었는데 네. 우리 대표님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이지모의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지모는 지금 저희가 회원이 한 500여 명 되시고요. 운영진 한 100여 분 이렇게 좀 활동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는 이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이 서민들과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다양한 그 정책을 펼치시고 실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지모도 뭔가 이제 지사님의 그 정책 홍보도 좋지만 우리 지모에만 이지모에 맞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세상이고 대동세상 거기에 맞는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정책
하고 저희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사실 지금 400명 사실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는 요 지금 인원 이 500명, 400명, 100명의 운영진분들이 사실은 다 우리 같은 저같이 다 이 서민들이세요. 다 그냥 오직 그냥 열정만 가지고 지사님에 대한 그러시구나. 네, 열정 가지고 모였는데 네. 이제 그 어두운 곳 아니면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런 모임으로서 우리가 자그마한 봉사부터 또 어떤 기부 행사 아주 크게 펼치기보다도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유튜버나 뭐 이렇게 네. 가입하려는 뭐가 있나요? 뭐 유튜버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막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그거는 이제 네. 우리 저기 신변장님 글쎄 말씀. 뭐 이지모를 우리가 네. 전신 비대위에서 이지모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사유는 우리가 지사님의 훌륭한 정책을 알리자. 우리 팬들이 모아져 갖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리자 이게 목표였는데 실상은 현실은 이제 막 출발했어요. 이제는 첫 걸음마를 뗐을 뿐이고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지지자 모임 그러면 페이스북 그룹의 멤버 수만 8만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오늘 안 왔지만 양은모 위원장하고 또 몇몇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김기찬 대표님도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몇몇들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우리가 팬클럽을 거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이지모의 그 운영진 분들이 전국의 그 지역별 사회적 리더분들이 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각 지역 대표하는 그 팬클럽 대표로서 정말 우리가 멤버를 많이 늘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톡방, 밴드방을 떠나서 일단은 SNS상에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홍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멤버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지지자 모임 단체장들이 각자 개성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 서로 감정상 문제가 있으면 충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사님이 지지율이 5%에서 20%로 커지면서 샤이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층, 자한당에 지지했던 분이 또 지사님을 지지해갖고 우리 이지모 운영진망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성향이 틀려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옛날에는 보면 자기하고 조금만이라도 안 맞으면 비토하고 이런 문화가 참 강했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지모는 첫째는 그래야 됩니다. 서로의 그 오해가 있으면 전화로 소통하면서 해결하고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 줘야 됩니다. 남을.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행히도 현재 우리 이지모 운영진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 성향이 우리 김기찬 대표하고 성향이 똑같으세요. 아, 그래요? 상당히 점잖으시고 아주 뭐랄까 예의 바르시고 또 식견도 많으시지만 자기를 안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고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참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자꾸 이제 지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지모에 가입하는 방법을 자꾸 여쭙고 계시는데 전화번호를 따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글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홍보 쪽에 서창식 씨가 이지모 초창기부터 우리 준비위원회 설립위원장 제가 할 때 홍보 쪽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웹잡을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카톡방 몇 명에서 모여갖고 홍보하는 건 홍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대형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어떤 그룹화돼 갖고 이낙연 지지자 모임 그러면 몇 달 만에 8만이 모였는데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훌륭한 홍보 웹자보가 나오고 해서 퍼트려져 가야 된다는 것 좀 봐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아마 이지모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런 것도.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또 보면은 이지모와의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 또 김영림 PD님께서도 큰 역할도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전국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응원해주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 자기의 의견이 이제 싫다고 해서 이렇게 나쁜 표현을 올리는 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뭐 좋은 얘기
앞으로 발전되는 얘기를 해야 우리 서로 발전되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답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남이 뭘 좋아하건 뭘 싫어하건 왜 그걸 따져요. 나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왜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로지 자,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하는데 생각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남을 생각이란 비난하고 건 뭐냐면요. 한 가지. 뭐냐면 이재명 지사님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 저 사람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피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지지자로서 모인 거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아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간의 그 감정 다 배제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분이 정말 제대로 서 주셔갖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남의 의견도 지지자 간에 들을 줄 알고 성격이 트는 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해경궁 씨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해경궁 씨 이거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이거 언제까지 울고 먹냐.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 PD님. 아유 저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발 좀 뭔가 자기가 봤을 때 뭐 아니라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게. 이거 저기 기소도 안 됐어요. 물론 경찰은 기소하려고 했었지만은 기소도 안 된 사안입니다. 뭐 기소 중지라고는 하지만은 그 이후로 2008년 12월 이후로 뭐 검찰이 기소할 만한 뭐 건을 잡아냈습니까? 못 증거도 잡아냈어요. 없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판단을 네.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를 잡으면은 잡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지사님을 어떻게든 기소시켜서 정치적으로 낙마시킨다는 의미인데 낙마시키면은 대박이 나던 때였습니다. 너도 나도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던 때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그러게. SBS가 제기했던 뭐 저기 조폭 연루설, 네, 그거는 입건도 안 됐어요. 김부선 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요.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으면은 그걸 좀 그거대로 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뭐 지금 무죄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그 변호사 출신 그 수사관 4명, 그다음에 전문 수사관 30명이 투여가 됐어요. 그 조국 장관 집은 11명이 검사 수사관이 가서 털었는데 여기는 50명이 털어갔습니다. 50명이 많은 털어갔어요. 수사관들이 그 당시에 불기소 내린 이유가 뭡니까? 없는 거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 같고 해경궁 김씨라는 거를 만들고 이런 세력들이 참 그나마 네. 털고 털어서 이제 4건 잡아냈는데 4건이 법원 가서 다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완전 네. 무죄 확정됐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판단을 했고 파기환송심에 와가지고 그 검찰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좀 기본적으로 그거를 신뢰하면서 그걸 신뢰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걸 베이스에 깔고 의혹을 제기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뭐 해경궁 뭐 규명이 안 됐다느니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은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요. 저 김용민 짱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법 시스템,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네. 뭐 불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신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네네. 그러나 이재명을 잡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이득이 되던 때였어요. 무슨 어떤 그 억압에 의해서 이재명이 비호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걸 전제하고 본다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무죄로 나왔다. 퍼펙트한 무죄로 나왔다. 그럼 그거대로 우선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 뭐가 있다고. 이재명을 누가 비호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비호를 해요? 자, 이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의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의 기본이고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의 바른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기의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저기 네. 질병이라고 우리 심리학자분이 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뭐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대선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꼭 잘 되는 사람은 꼭 이렇게 발걸고 있잖아요. 자, 앞으로의 대선으로 가능성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김용임 작가님. 아니 뭐 저는 우리 이재명 지사가 뭐 이번 대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언제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이번 대통령 그게 이재명 지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관료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장악한다는 표현이 너무 좀 억압적이고 뭐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료 집단은 기본적으로 선출된 민주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문민 통제가 돼야 합니다. 예, 장악이 돼야 해요. 장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재부처럼 지금 이 정부는 확장 정책 펴자고 그러는데 지멋대로 마이웨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검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검찰 자기들만의 아성을 튼튼히 지키려고 저렇게 대놓고 쿠데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민 통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기사보다 더 훌륭한 어떤 문민 통제가 가능한 지도자가 나온다면은 그 사람 지지해도 돼요. 근데 현재로서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 다음 대통령의 네. 역할은 문민 통제다. 문민 통제, 관료 사회에 대한 네네. 문민 통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재명 지사는 뭐 거기에 굉장히 부합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늘의 뜻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10점 만점에 점수를 한번 따져보죠. 한 5%? 에이, 그렇게 아니요? 말할 한 수는 7%?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사회가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1, 2년, 3, 4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모라는 단체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의 그 훌륭한 행정 철학과 그 정치 소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것이 최소한 더 10년, 20년은 가야 된다고 봐요. 이지모는 없어지면 안 되는 단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사님을 알리는 거는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이런 게 작용이 오면 부작용, 반작용이 오듯이 뭔가 우리가 항변하면서 그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기도가 정말 싹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리면 뭐 지방 점차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기가 대통령 하실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대통령 된 걸 바라죠. 사실은. 바라고 우리는 팬클럽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좋은 정책을 많이 홍보를 해야겠죠. 네, 그런 마음. 자, 대표님은 사실은 이 지금 지사님은 이제 이 마지막 우리의 보루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직도 세력도 우호적인 언론도 없는 이 지사님에게 우리 이지모가 이제 힘이 되어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지모에 가입하려면 사실은 이지모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지모컴 네. 타이핑하면 됩니까? 네네. 치면 저희가 네. 입회 신청할 네. 수 있고요. 네. 저희는 이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우리 국민의 보루, 우리 지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미력 하나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네. 보면은 자 아까도 뭐 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자 다시 네. 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목은 마이너리티 이재명, 메인 카피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렇게 지은 게 이해는 갑니다. 근데 혹시 김용민 PD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재명 도지사를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 있을까요? 뭐 다 나왔죠. 억강부약하고 대동세사인데. 그거 다 나왔네. 네, 억강부약은 사실은 공공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뭐 따로 어떤 정치인의 그 철학 이전에 공공의 어떤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강, 강한 것을 억압하고 약한 것을 부각시키고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을 또 공정한 세상을 만들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억강부약이고요. 대동세상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크게
평등하게 뭐 학벌이 좀 떨어진다고 혹은 재산이 없다고 뭐 어디 출신이라고 그것 때문에 억눌려 지내고 마이너로 살고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것이 바로 대동세상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필연적으로 참 그 공감합니다. 슬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대동세상을 추구하는 순간 네. 우리 사회의 강자, 부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라? 어디서 이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보수는요. 네. 보수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수들은 불평등, 서열, 계급 이것을 전제합니다. 당연시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진보적 가치인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래서 진보 쪽에서도 그걸 너무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이걸 이른바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중정치라는 이름으로 그걸 이제 용인해 왔는데 이렇게 대동의 가치를 내건 정치인 그 사람이 대권에 다가간 사례는 아마 이재명 지사 말고 몇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은 사실 이재명이라는 그 개인보다도 저같이 좀 그 인서울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재산이 뭐 그렇게 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데 그리고 이재용 씨보다는 제가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너무 위축된 삶을 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삶이 사실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없이 사는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 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야, 나는 저기 항상 이런 좋은 선의를 갖고 있어. 계속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 아니 꼴 좀 덜 보고 좀 당당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열어주는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거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날개를 다는 겁니다. 복지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라고 봐요.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분의 그 추진력이라든지 장악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단 시일 내에 세계에서 몇 안 꼽히는 대단한 나라로 발전할 거라 좀 봐요. 근데 이번에 대선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 다음에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꾸준히 그 이재명의 그 철학, 하고자 하는 방향, 이거를 우리가 이지모가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모두 꿈꾸고 있는 세상은 맞아요. 대동 세상인데 보수라는 표현을 좀 뭐 국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옛것을 지키는 건데 그들은 보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구구 세력, 뭐 토착외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똑같은 이렇게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21세기 경제학의 피케티의 강의를 제가 프랑스에서 들을 때도 이제 대기업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모여서 협동하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이후 사회가 좀 많이 기원 전 기원 후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 근데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지모 회원님들도 그 마이너리티 이재명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네,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그 마이너리티 이재명. 더 새로운 이야기가 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이지모의 활약도 또 뭐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이거는? 이지모의 네네네. 앞으로 이제 기대의 말씀 아닐까요? 네, 앞으로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의 이지모 앞에 그런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에 대한 기대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이지모가 이제 그런 아까 정책 사업 네네네.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분화를 해서 네, 우리가
팬클럽 형식이지만 그래도 이제 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 이제 위원회별로 이제 자발적이고 독자적이고 또 자원에 의해서 모든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그게 네.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은 취향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는 했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싸우고 뭐 만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임들이었는데 함께 같이 사업도 즉 공동으로 또 추진할 수 있고 협동조합의 네. 형태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하고 서로 같이 나누면서 사는 세상 또한 자기가 내놓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또 적용이 되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지모 좀 기대가 큽니다. 자, 뭐 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김기찬 대표님 그 집행위원회라고 저도 이제 한 2년 동안 집행위에서 이제 우리 지지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회의를 많이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지자들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풀타임으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그 왜냐면 그냥 무조건 이재명 지사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제가 오죽하면 2년 만에 몸이 갔어요. 제가 솔직히. 그래서 아주 김기찬 대표님 열정도 많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지모의 그 같이 계시는 또 운영진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 많이 오셨어요. 아니 오늘 이 자리도 뭐 이지모가 이렇게 팍팍 밀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우리 이지모는 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단체로 아마 커나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네. 예, 예. 마이크, 예. 네. 되는 거예요? 이번 사태, 이지사님 이번 사태를 만든 장본인 김영환을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네 분 다요. 네, 우리 또. 글쎄 김어머, 그 김어머부터. 문제가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지지연대 이재명 지지연대 대표 맡으면서 네. 김부선을 고발할 것인가 이거 갖고 우리가 한참 논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사님이 이제 동의하에 법조계 이제 얘기를 들면 그래서 이제 고발 조치가 되면 좋은데 결국엔 이런 것이 이슈화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김영환이는 이거는 정말 또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 양반이? 예전에 공영방송에서 네. 토론 자기가 게 있어. 이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감옥합니다. 뭐, 여러 명이 하도 그래가지고, 뭐, 이젠 들리지도 않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뭐 이렇게 이지모 집행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많은 사람 의견을 들어야 돼. 지지자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방향이 나오면 우리가 거국적으로 운동을 해야겠죠. 잘못된 거는 제대로 잡아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응징을 해야 되고 그러라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쉽게 답할 수는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근데 뭐 여하튼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는 이제 범죄잖아. 명예훼손이잖아. 법은 법대로 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누가 이렇게 뭐 얼버무리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 징벌제도 좀 기대를 하곤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네요. 김 선생님. 김영환한테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저쪽 당으로 가버렸는데. 정치 페인 아닙니까? 뭐, 그거 페인 그런 인간을 같아요. 뭐 언급할 가치가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든지 말든지. 예. 김영환 같은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야 다음 정치권들이 그런 정권 뭐라고 못하는 거지.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뭐 유도 질문을 했다 정도인데
아마 검찰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걸 갖고 책임을 물리긴 쉽지 않겠다. 다만 저쪽 당 갔으니까 이제는 김영환은 그쪽 당 가서 열심히 정치를 해가지고 지지자를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거기서 기반을 다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 문제가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10일 걸면 걸릴 텐데 그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면은 이미 지났어요. 해소시효가. 그러한 사실 관계가 이미 정립이 된 상태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 시절 때하고 체급이 틀려 이제는 경기도지사이고 이미 이거 선거에 끝나는 거 갖고 재거론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키워주는 꼴밖에 안 돼요. 국민 여론 호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재명 지사님을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김영환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 이해가 가요. 정무적으로. 요번에 윤짜장 뭐 이렇게 했더니 무조건 올라갔잖아요. 네, 저기 우리 대표님은. 제가 답변을 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고모님께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의심호에 사실은 자문단이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있어서 저희 그 이지모 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렇게 논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첫 시간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게 인기가 상승하는 것도 이 책에 또 원인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아까 뭐 5세까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왜 이재명을 지지하냐라면서 비난하는 분들은 이거 좀 읽고 비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있는데. 남이 왜 지지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책으로 만들어냈으면 좀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지. 아니 대뜸 뭐 창에다가 뭐 한 줄 떨렁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대단히 불성실한 겁니다. 남의 진심을 듣고 싶다면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파편의 그런 멘트만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왜 이재명이냐 너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나름대로 자료 정리하면서 정립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다른 분을 지지하시든 하여간 어떤 분이든 민주정부의 그 어떤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재명을 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민주 진영이 만들어낸 지도자예요. 이 양반이 당적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양반은 쭉 한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이후로. 그랬던 분이고 또 심지어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어요. 지지자 중에 일부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거는 뭐 불복해야 된다. 그 사람 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따로 나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낭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은 항상 자기 원칙을 중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인으로서의 그 길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재명 지사를 갖고 이게 무슨 그 민주진영에 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2,000명한테 속지 마시고 그 2,000명들의 이런 뭐 시덥잖은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일단 이 책을 읽어보고 비판하시더라도 좀 비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책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터넷 서점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되고 온라인 서점 및 여기 써 있어요. 오프라인 전국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니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읽어주세요. 이제 참고로 우리 이지모 회원들 정회원들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저도 사인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탈로 났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토크쇼가 끝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보람, 바람. 이게 왜 이재명만 갖고 일어나? 그거는 이재명이 대동세상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대동세상을 얘기하면요, 멋있는 말이고 또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공화국에서 서로 차별 느끼지 않고 잘 살자. 그런데 말이죠. 그게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에게는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영린을 건드리는 발언인 거예요. 함부로 평등 얘기하지 마라. 너 좌파 아니냐? 너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 목과 몸이 분리됐습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는 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이 시대에는 뭐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역시 기득권자들에게는 영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2,000명이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관료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성공했던 분, 그분을 추종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아니, 대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대권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 엄청난, 아마 2018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동 세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초한 거예요, 그거는. 네, 이재명 지사가. 예. 자, 그럴 때일수록 무수히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정말 무수히 정말 현란한 논리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태클이 들어올 겁니다. 예. 자, 그럴 때 좀 지각 있는 시민들이라면 저거는 대동 세상을 반대하는 우리 사회 기득권 주주들의 그런 저항이다, 반대다, 이렇게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 바로 마이너리티 이재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지사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발언이신데 정치인은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욕심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신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민들한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실용적인 정치 세계다 이거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고민할 거는 우리 정치인들이 국익, 우리 공동체, 전체 이익,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인은 당연히 실용주의적이라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이제는요. 과연 국민의 삶이 어떤지 그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기득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치하게 되고 해서 아랫만 보고 평치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려면 지사님처럼 실용적인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좀 봅니다. 멋진 말씀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 대표님. 네. 네. 사실 지사님은 맨몸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고요. 그 오실 때 힘이 아닌 마음으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득권층과 대항해서 싸워주실 분. 저희는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지모가 하나가 돼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아쉽지만 오늘 시간이 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두 뜻깊은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재명 도지사님의 활발한 활동과 또 시원시원한 말투 있지 않습니까? 아주 캐사이다 뭐 이런 또 답답한 국민의 숨통을 또 트여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뭐 어려운 의견도 주신 분도 계신데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또 서울의 소리 우리 서 국장님과 또 우리 초심님, 그 다음에 우리 그 출판사가 지식예술 맞죠? 네네네. 네. 또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또 우리가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발전적인 이야기를 또 준비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또 올지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모 이지모와 김영림 PD와의 또 토크쇼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또 적용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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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하루도 처음